여러분, 오늘은 태풍 상사 14화 예고를 중심으로 드라마의 마지막 3회를 관통할 핵심 주제들을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시작은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장면. 바로 방화범 표현준의 몰락과 차선택의 회개 가능성. 이 두 인물의 향방에서 시작됩니다. 이 둘은 13화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악을 쌓아왔죠. 하지만 14화부터 본격적으로 균열이 오고 누군가는 무너지며 누군가는 뒤늦은 후회 끝에 선을 넘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남은 3회 전체의 톤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먼저 표현준.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창고 방화, 사람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걸어 잠근 행동. 차선택의 아들을 이용한 협박. 조달청 납품을 방해하기 위한 시장 물량 통째 싹쓸이. 그리고 미선이 죽을 뻔했는데도 반성은커녕 더욱 오만해진 태도까지. 이 캐릭터는 악력 중에서도 가장 비가역적인 악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에게 바라는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죗값을 온전히 돌려받는 완전한 몰락입니다. 여기서 표현준이 왜 이렇게까지 악행을 서슴없이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악력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은 바로 강태풍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표현준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강태풍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운동에서도 성격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식에서도 강태풍은 늘 표현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강태풍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표현준이 못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준 스스로가 태풍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식했다는 점이에요. 이 벽은 현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의 씨앗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결국 한 사람에게 닿습니다. 바로 아버지 표박호. 태풍은 아버지 강사장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태풍 상사를 지키며 버티고 성장합니다. 반면 표현준은 돈도 있고 집안도 있고 배경도 있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늘 태풍과의 비교로 좌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표박호가 직접 말합니다. 너는 강태풍 못 이겨. 이 말 한마디가 표현준에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열등감이 분노로, 집착으로, 그리고 결국 악행으로 바뀌게 되는 기폭제였던 겁니다. 표현준이 태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경쟁 때문이 아닙니다. 태풍을 무너뜨려야지만 비로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준은 단순한 사이코패스 악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주 평범한 아들의 뒤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태풍 역시 과거 강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점은 같은데 끝은 너무나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표박호 때문입니다. 표박호는 그동안 표현준을 감싸왔지만 이번 장갑 300만 개 사건과 방화 문제는 이미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고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습니다. 14화 예고에서 표박호가 표현준에게 내뱉은 그 날카로운 분노는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뒤를 이을 자격이 없다라는 선언이자 부자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재벌 2세 악력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권력을 잃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차선택입니다. 차선택은 비겁했고 흔들렸고 한 번의 선택으로 회사와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에게 위해가 갈까 두려워 악의 편에 섰고 표상선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태풍상사 사무실을 뒤지며 차용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선택의 문제는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서 악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약한 사람의 악은 언제든 무너지고 죄책감과 공포 앞에서 무릎 꿇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14화 이후 차선택이 회개하고 결국 표현준의 악행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표현준의 몰락 속도를 결정짓는 건 결국 차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분석. 바로 실체 없는 차용증 한 장으로 게임의 룰을 뒤집은 강태풍의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4화 예고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태풍은 실제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그저 차선택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존재만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표박호를 흔듭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약점을 스스로 떠올리게 만든 심리전입니다. 차용증은 표박호에게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표상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약점입니다. 표바코의 반응을 보면 그는 차용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바로 감정이 흔들립니다. 태풍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혹시라는 두려움이 이미 그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풍이 처음으로 패를 쥔 순간입니다. 그동안 태풍은 조달청, 표상선, 표현 중 모든 상대에게 끌려다녔고 얻어맞고 빌고 사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라는 약점을 알아챈 순간 드라마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장면에서 태풍이 말하죠. 창고에 장갑 300만 개, 제가 손해죠. 차용증에 적힌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 대사에는 태풍의 변화된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고 상대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고 마지막에 말하는 그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빌지 않습니다. 빌게 만들지. 이건 패배자의 대사가 아니라 승자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한 장면. 태풍미선 공식 커플이 된 직후 왜 바로 바다로 갔을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휴가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 전체를 읽는 하나의 작가 신호입니다. 첫째, 태풍과 미선의 관계가 이제는 일상과 삶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구하고 진심을 고백하고 감정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공유하는 첫 장면이 바로 바다입니다. 둘째, 바다는 안정과 쉼의 상징입니다. 작가는 일부러 태풍에게 잠시 웃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의 행복이 이후 태풍이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잠시 보여줘야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도 감정적으로 태풍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셋째, 바다 장면은 태풍이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미선, 남모, 미호, 범이. 이들은 태풍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태풍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유이자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이 장면으로 앞으로 찾아올 폭풍 전의 고요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핵심으로 연결되는 다섯 번째 분석. 사장의 명패 안에 숨겨진 마지막 총알. 차용증 떡밥으로 보는 결말 예측.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떡밥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이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 강진영의 사장 명패. 누군가는 그 안에 차용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 명패가 마지막에 반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작가가 차용증의 위치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차용증은 드라마 전체의 마지막 한 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태풍이 마지막 순간에 표바코에게 들이밀어 완전히 판을 뒤집는 결정적 카트가 될 것입니다. 태풍은 14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표현주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차선택은 흔들리고 표바코는 갈라지고 미선과 태풍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마지막 3회는 이 모든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표현준의 최후가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시나요? 차선택은 결국 회개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장 명패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더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